예, 벌써 강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번째 강의로서는 여러분들 교육에서는 무엇이니 해도 사실 그 디테일하게 미세하게는 교육 방법과 학습 지도가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교육 제도라든가 교육 사상, 이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어떤 뼈대나 기본 이념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교육 방법이나 학습 지도 측면만 내세우면 또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교육의 방향, 그러니까 교육 철학적인 차원, 사상적인 차원을 머리에 두고 그 이면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그럼 그 사상적인 방법, 방향을 어떤 차원으로 끌어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어떤 수단적 차원에서 과학적 교육 방법이라든가 학습 지도법은 대단히 또 유용한 교육의 한 차원으로 등장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교의 전통 교육에서는 어떤 방법과 학습 지도를 해 나갔는지 좀 큰 차원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학에서 혹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나 학습 지도법은 사실상 그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것이 정통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옳은 것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많은 교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 방법을 갖고 있죠, 그죠? 저도 뭐 지금 현재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이용해서 하지만 이것 이외에 동영상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혹은 어느 것이 정통이다 부차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유교가 추구하는 어떤 교육 방법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기본 틀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제시해 놓은 강이라는 것하고 습이라는 것하고 토라는 것하고 론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 습, 토, 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틀은 전혀 유교 전체에서 볼 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볼 때는 현재 21세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교수 방법론, 학습 지도론으로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먼저 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오늘날 그렇잖아요.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강의하잖아요. 강의하고 수업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의하면서 뭡니까?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읽고서 해석을 해주죠, 그죠? 그거 독해하는 차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수님들이 됐던 그 강의하는 강의자가 좀 더 그 다른 이론들을 끌어들여서 해설을 해주고 이런 게 전부 강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습은 뭐냐면 습은 말 그대로 익힘입니다. 익힘. 앞에서 강한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하듯이. 그래서 자기 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뭐냐? 아직 자기 것이 아니죠. 듣고 있는 상황, 익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는 자기 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 강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는 뭐냐? 토는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날 여러분 토론하잖아요.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타자와 뭐 하는 거예요? 타자와 상호 학습하는 거예요. 토론한다 그래서 뭐 토론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나의 의견을 저 사람에게 던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칠토자잖아요. 칠토자. 상대방을 비판하고 치는 거예요. 치는 건데 뭘로 치는 거냐? 말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비판당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내용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사실 쉽게 말해서 토론에서는 자기의 의견이 가득 담긴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상호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습, 토로 오면서 잘 보면 강은 뭡니까? 강은 다시 보면 강은 나와 뭡니까? 나와 타자가 한데 어울려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타자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는 때가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그냥 초보적 단계에서 뭡니까? 다루는 거죠. 근데 습으로 오면 내가 뭐예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익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각자가 습학습, 더 여기 오면은 습한 사람의 A라는 습, B라는 습, 이런 식으로 익힌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뭡니까? 서로 교류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이게 뭐예요? 조그만한 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토론한 다음에, 아, 내가 지금 몰랐는데?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네?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저런 건 난 몰랐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알았는데? 이러잖아. 여기서는요, 토론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 혹은 교수작은 학습작은 관계없어요. 얼마만큼 익혀서 자기 것으로 내면화된 것을 갖고 있느냐. 그래야 토론이 되죠. 자기화 시킨 것이 없는데 토론장에 나왔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떻게 돼요? 강의만 당하고 가요. 토론은 수준이 비슷해야 토론합니다. 토론 대놓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는 논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토론에서 상호학습이 나와 뭐 타자가 같이 어울려 있죠. 나 타자에서 다시 자기로, 다시 나 타자로.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보면 돼요. 가면 갈수록.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가서 논의를 하는데, 이건 뭐냐? 토론한 이후에 다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익혀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전개하는 것. 쉽게 말해서 논문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설득하는. 논문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발표를 해서 설득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강으로 가고. 그러니까 강습 토론이라는 유기적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유교 교육 방법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강의를 잘 듣죠? 그리고 가끔씩 가다가 자기가 스스로 익혀서 뭐 시험 볼 때 막 익혀가지고 시험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대학생들이 토론과 타자와 상호 학습을 하면서 자기 논의를 전개하는 데까지 가느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늘 이 방법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또 타자와 뭐 더불어.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러죠. 공부는 어떤 공부가 가장 좋으냐?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가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혼자 어떤 선생님한테만 그냥 배우고 자기 혼자만 앉아가는 것, 그건 아니에요. 한 것을 반드시 뭐냐? 타자와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교류수단이 활발하지 않아요. 뭐 교통수단도 제대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 같은 걸 주고받습니다. 그럼 편지 같은데 구구절절히 자기 학설도 얘기하고, 그건 나이 불문입니다.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퇴계 선생하고 고봉 기대성 선생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자식들 같은 사람이에요. 60대 할아버지와 30대 청년이에요. 그 사이에서도 스스럼없이 뭡니까? 학문적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서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상호 학습을 통해서 학문의 경지를 높여갔죠. 그런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정말 더 디테일하게 그 학습 지도 방법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유교 전통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강습 토론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쭉 유기적으로 해가면은 굉장히 학자적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갱신고라는 것하고 순성측이라는 것은 정말 공부하는 자세한 방법을 하나의 예시로서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 한번 잘 보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 그런 짧고 간단하게 그 아이들 혹은 그 어른의 수준에서 알만한 것을 던져줘야 됩니다. ABCD도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자료를 줬다. 그건 말이 안 되죠. ABCD를 이제 배웠다 그러면 아주 짧은 지문이 들어있는 걸 던져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렇게 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기에서는 스스로 풀게 해야 돼요. 자기가 풀어야 돼요. 남의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학습 강조되죠. 스스로 풀게 해야 돼. 중요한 건 뭐냐? 급하게 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풀게 하되 천천히. 천천히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능력에 맞게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죠. 에이, 빨리 풀고 쉬자. 빨리 풀고 놀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늘 자기 조절을 해서 배분을 해서 천천히 스스로 풀게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답에 맞지 않아. 그러면 다시 풀게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다시 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하고 풀어나갈 때 반드시 글의 양을 줄여줘야 됩니다. 줄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글의 양이라는 인간은 그 글을 받아들일 기본적인 어떤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양을 글을 이해하고 풀어나갈 때 조금 뭔가 보니까 좀 안다고 해서 그냥 오늘 10페이지까지 읽어와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보통 5페이지 정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5페이지에서 조금 뭐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해가야지 계속 뭐 10페이지 읽는다 다음에 20페이지 읽어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 때. 그 다음에 뭐냐 내일 배울 것을 먼저 살피게 하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자칫 잘못 이해해서 요즘 많이 실시하는 선행학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행학습은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봐서 미리 내가 익혀서 아는 거고요. 살펴보라는 것은 뭐냐 내일 무엇을 배우는구나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주제별로 목차를 본다든가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내일은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더라. 그러면 아이들이 학습이 뭐냐를 알아오라는 게 아니고 학습이라는 것은 교육이 이런 거니까 학습을 이런 거겠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거예요. 차원이 선행학습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글 앞에서도 얘기했죠. 맞는 글을 정해서 통달한 후에 나와서 교육받게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글을 정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시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앞에 걸 반드시 끝내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기를 싫어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아이는 물리치고 우짓고 버려서 그러니까 배우기를 싫어한다. 배우러 나왔는데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또 생각을 안 해. 그런 경우도 여기서 물리치고 우짓고 버린다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은 동기부여를 한다고 보면 돼요. 자기 동기를 부여하든 타율적 동기를 부여받든 해서 배움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배움을 좋아해서 스스로 힘쓰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갱신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심리학이나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혹은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정량화한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원리 같은 경우는 잘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순성적도 유사합니다. 외운 후에 제대로 외운 후에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뭡니까 글을 볼 때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거나 한 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도구는 뭐 종이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암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운 후에 가르치고 통하지 못해서 잘 몰랐으면 다시 물리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음날까지 알게 해야 되고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아이는 벌하고 미봉책을 쓰지 말아야 돼요. 무언가 가르쳐 줬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 대충 보면 회초를 한 대 때려버리고 뭐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다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까지 외우게 하되 다 외우게 해서 암기를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뭐냐 돌아 앉아서 외우고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돌아 앉지 않으면 컨닝 한단 말이에요. 컨닝 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알았냐 뭐냐. 그 다음 배울 때는 꿇어 앉은 자세를 반듯하게. 이거는 뭐냐면 꿇어 앉는다는 것은 옛날하고 요즘은 다르니까 옛날에 의자도 제대로 없고요. 그러니까 꿇어 앉는다는 것은 바른 자세로 앉는다 이 말이야. 글을 배울 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는 제대로 뭐예요? 교육받는 자세도 다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글자는 반드시 또박또박 짚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읽는 횟수와 편수를 왜냐면 하루 읽는 횟수와 편수를 정하지 않으면 멋대로 공부를 해요. 오늘은 10페이지 읽겠다. 그리고 10페이지 중에서 뭘 읽겠다. 몇 편을 읽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 굉장히 그 교육 방법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고와 순성책의 방법을 아동교육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전통의 교육 방법과 그 학습 지도를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서도 이제 21세기적 그런 교육 방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죠. 혹은 이렇게 해서도 좋습니다. 혹은 자질이라고 해도 좋고, 바탕이라고 해도 좋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 여러분들 잠재 능력 알죠? 그죠? 잠재력. 이 잠재 능력을 가지고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행해야 돼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가 예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욕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체능 지도를 한다. 골치 아파요. 수학에 관심이 없어? 끊임없이 수학 공부만 하라 그런다. 안 되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질과 바탕이 뭐냐? 이걸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베풀라. 그걸 한마디로 인재시교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시교. 교육의 대원칙이자 기본 방법이에요. 대원칙의 방법. 그러면 인재시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자가 택한 방법은 제자들과의 대화, 다이알로그. 대화와 사물과 사람에 대한 관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태도, 역량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혹은 그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관찰을 쭉 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과 잠재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 태도, 말 주변, 그 다음에 시험 봐가지고 어떻게 나온 거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대화와 관찰에 의해서 인재시교를 향하라.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교육방법은 점진적 단계론이에요. 절대 유교에서는 단계를 뛰어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개발을 하는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하라. 그렇잖아요. 내면을 개발해서 바깥의 실천으로 가야 되고. 규모는 뭐냐? 조그만한 것에서 큰 것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소학에서 대학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하학이 상달이라고 해서 아래 것들, 아래의 형이하학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것 혹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 이런 걸 배우라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학은 뭐냐? 아래 것. 아래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어떤 것을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뭐요? 위로 가라는 거죠. 위에서 뭐예요? 이론적인 것, 원리적인 것 이런 걸로 가야 되죠. 원리만 알고 일상생활 실천을 안 해. 그거는 유교에서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학이 상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재시교와 점진적 단계론을 교육 방법의 뭐라고 할까요? 기본 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 무조건 지식을 인지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인지적 능력이 어떤 인지적 능력이냐 그걸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따라서 그 교육을 하거나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높겠죠. 예, 여러분들 9번째 강의로 유교 전통의 교육 방법과 학습 지도법에 대해서 그 큰 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사실은 현대, 근현대 어떤 과학적인 기법이나 교육 심리학적 기법은 크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대로 체화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론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강습토론이라는 유교의 큰 어떤 그 유기적인 공부 방법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재시교와 점진적 단계론을 어떤 하나의 교육 방법적 원리로 취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성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갱신고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그 아이의 학습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다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구 심리학에서 말하는 교육 방법이나 학습 지도법하고 유교의 학습 지도법이나 교육 방법론을 상당히 그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면 아마 좋은 학생들이 좋은 학습 효과 그리고 교육 방법론으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